네, 계산 문제 익힘장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8개 테마 첫 번째 테마를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테마 주제는 총수입, 매출액을 구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는 가격, 여기는 수요량이겠죠? 네, 여기는 0 값입니다.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특정 가격에서 해당하는 어떠한 수요량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수요량 계산할 수 있겠죠? 가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분양가격이 100만 원이래요. 신축 아파트의 균형 상태에서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제곱미터당 그때 이 QD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대입을 하게 되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분양업자의 총 수입은 얼마인가? 이 수요 함수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 가격 수요 함수가 주어진다면 가격이 알려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예상되는 수요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요량, 공급량, 수요량과 가격, 공급량이 아니라 가격이죠. 가격 다 아니까 P와 QD, P 곱하기 QD 예상되는 수요량과 그때의 가격을 한 개당 가격을 알 수 있다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온 값 결국 이 사각형의 면적을 얘기할 거예요. 왜? QD는 가로, P 스타는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뭐가 되나요? 사각형의 면적입니다. 사각형의 면적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예상되는 매출액이 되겠구나. 분양업자가 가격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얼마나 팔릴지를 알게 되고 가격 곱하기 팔린 개수 수량을 곱하게 되면 그 분양업자의 매출액, 다른 말로 분양업자 매출액이니까 총 수입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써보면 P 곱하기 QD 이것이 총 분양 수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100만 원이다. 이때 이 Q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Q값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P는 1000 빼기 2QD입니다. 그런데 P가 100이라고 했죠? 자, 왜 만 원은 안 쓰는데 만 원은 다 끝난 다음에 단위에다가 만 원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은 100이라는 숫자, 오른쪽은 1000 빼기 2QD. 2QD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우리가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2 곱하기 QD. 예,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동을 시켜서 이항정리 방식에 의해서 Q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QD가 는 왼쪽으로 이사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 QD가 왼쪽으로 이사를 오면 이때 빼기 EQD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EQD 다음 1000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왼편에 있었던 왼쪽 항에 있었던 100을 는 기준으로 오른쪽 반대편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빼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하기, 이 앞에는 더하기가 숨어 있는 거니까 반대편으로 갈 땐 빼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 1000 빼기 100은 뭐 계산기 안 두들겨 봐야 다 아는 거죠. 안 두들겨도. 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 100은 1000 빼기 2QD. EQD는 1000 빼기 100, 이건 900. Q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QD인데 이게 없어지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나누기 2가 되니까 900 나누기 2 계산기도 두들기면 45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이 있었으니까 이게 여기다가 곱하기 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P 곱하기 Q 100만원 곱하기 450 45,000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단위가 여기가 만원이래요. 그 얘기는 이걸 다시 풀어서 쓴다면 4억
5천만 원을 얘기하겠죠. 네. 왜 P 곱하기 Q예요? 네. 가격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수요량을 곱하면 그것이 총수입이니까. 총수입은 어떻게 구한다? 예. 해당 주어진 가격과 그에 매칭되는 수요량, 예상되는 수요량을 곱하게 되면, 네. 100 곱하기 450 해서 4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저와 같이 설명하면서 한번 같이, 연습장에 같이 써보시면서 답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설을 똑같이 한번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나면 해설을 또 가리고 또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이 방법을 한 3번 정도만 더 반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예, 계산 문제에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 해설은 제가 여기다가 써서, 예, 해결을 해드렸지만, 예, 우리 부동산, 학개론 필수 계산 문제 익힘장, 여기에는 해설을 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차근차근 같이 일단 첫 번째는 똑같이 써가면서, 예, 답을 구해보고, 가리고 답을 구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번 넘어가기 전에, 필수 기본 문제 넘어가기 전에,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수요함수를 P는 1000 빼기 EQD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수요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함수 1000 빼기 EQD. 우리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수요함수는 어떻다, Q는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요즘 이제 문제 추세는 이런 식으로 QD는 안 주고 P는 하게 출제자가 냅니다. 왜냐면 QD라는 모습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만들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괜히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항 정리에 의해서 P 더하기 EQD는 1000 이렇게 고칠 수 있겠고요. P가 또 이사가 갈 수도 있겠죠. EQD는 1000 빼기 P가 됩니다. 자, 이 앞에 2는 곱하기가 생략된 거라고 했으니까 QD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0 빼기 P를 2로 나눈 겁니다. 2로 나눈 겁니다. 1000 빼기 P를 2로 나눈 것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이거는 요 왼쪽 거 먼저 계산하고 또 오른쪽 거 따로 계산하고 두 번을 계산하셔야 돼요. 2분의 1000 빼기 2분의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2니까 앞에 부분 여기는 500, 오른쪽 거는 그대로 써볼게요. 2분의 P. 자, 그래서 P는 이렇게 된 수요함수나 QD는 500 빼기 2분의 P, 이렇게 표현된 거나 이놈이나 같은 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P는 이런 식으로 수요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QD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보기 편하게 고칠 수 있는 연습을 왔다 갔다를 해보셔야 돼요. 이 QD는 이런 식으로 P는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고, P는 이라는 식을 QD는 한 식으로 고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연습은 한두 번 꼭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쓰는 시험 문제보다는 P는 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요. 자, 이제 수요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P, 여기는 Q, 여기가 0이라고 했습니다. 증가할수록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 증가할수록 네, 숫자는 커지게 됩니다. 자, 이 수요 곡선 이거나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 오른쪽 거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먼저 P 값 대신에 0을 대입을 먼저 해보세요. P 값 대신에 0. P 값 대신에 0이라는 거는 500 빼기 2분의 0이 되는 거죠. 2분의 0이라는 건 0이니까 Q 값은 그냥 500이구나. 그게 P가 0일 때 50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P 값이 0일 때 Q 값이 500이라는 거는 P가 0일 때 네, Q 값은 5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네. 이번에는
Q값 대신에 0을 집어넣고 P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Q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500 빼기 2분의 P예요. 네, 2분의 P는 자리 바꾸면 2분의 P는 500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항 정리에 의해서 P는 500 곱하기 2,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값이 0일 때 1000 이렇게 숫자 쓰고 표시하고 점 찍으시면 되죠. 그 점과 이 500이라는 점을 서로 연결시키게 되면 이 곡선의 이름이, 이 직선의 이름이, 수요 곡선의 이름이 QD는 500 빼기 2 혹은 P는 1000 빼기 2Q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P는 하게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QD는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 두 달리 표현된 곡선을 실제로 그려보세요 할 때 방식을 설명드렸어요. P는 0이라고 놓고 점을 구해서 찍는다. 그 다음에는 QD는 0이라고 놓고 네, 점을 찍는다. 그 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림을 쉽게 그리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 우리가 P가 100일 때 값이 45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점, 그거 가로 세로 곱하게 되면 이 파란색 표시가 된 총수입, 예상된 총수입이 나온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이제 여기 QD는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요. 새로운 수요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QD는 어떻게? 600 빼기 2분의 3P래요. 분양 가격이 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네, 총 수입은 P 곱하기 QD니까, 그죠? 네, P값 곱하기 600 빼기 2분의 3P일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200을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 P 대신에 200을 집어넣고 여기 뭐가 생략된 거예요? 곱하기 200이 된 거죠. 네, 2분의 3P라는 거는 2분의 3 곱하기 P,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아까 약속을 해놨으니까 예, 2분의 3 곱하기 200이에요. 그러면 요 오른쪽 거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예, 200을 3을 곱하면 600이 될 거고 600을 또 2로 나누니까 3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300 값을 갖고 600에서 300을 빼면 네, 오른쪽 가로는 자체는 300이 됩니다. 300에서 200을 곱하니까 6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답은 여기 단위가 만 원이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예, 6억 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겠죠. 네. 네. 여기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해설을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다음 페이지 상세한 이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동일하게 한번 빈 종이에 써본다. 예, 빈 노트에 똑같이 보면서 똑같이 쓰셔도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가리고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두세 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응용 문제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요 함수가 주어졌는데 각각 180만 원일 때, 190만 원일 때, 210만 원일 때, 뭐 220만 원일 때, 5개 그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각각 분양 수입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분양 수입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분양 수입에서 가장 큰 분양 수입을 가져오는 그때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P 곱하기 QD 이거를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야 되겠죠. 5번 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올 때 그때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거꾸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5번 반복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시간만 좀 지체가 될 뿐입니다.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값을 갖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 1번에 따르면 P가 180만 원일 때 5.94억이 나오고, 예,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210만 원서부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200만 원일 때 총 수입은 6억으로서 가장 크게 나오고요. 그때에 해당하는 가격은 200만 원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근데 이 식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만 푸는 방법은 이제 되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예, 이렇게 직각으로 된 이 직각 삼각형에 있어서 가격이 200일 때는 항상 중간 값일 때 그 넓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을 좀 배운 분들은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지만 보나마나 그냥 가운데 값이니까 200이 답입니다. 이렇게 선택형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귀찮으시더라도 180, 190, 100, 200, 210, 220일 때 각각 다 계산을 해 보시는 게 예, 원칙적인 계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우리는 시장 수요 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를 어떻게 하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학개론 예, 수업 시간에는 개별 수요 함수, 사회 전체에 어떤 각자의 개별 수요 함수가 있어요. 사회 구성원, 소비자들, 수요자들, 그 수요 함수를 수평적으로 합하면 네, 시장 수요 함수가 나온다고 이론적으로는 배웠습니다. 지금 이 테마 2번 문제는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시장 수요 함수를 식으로 표현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예, A 부동산에 대한 기존 균형 상태에서 수요 함수는 P는 200 빼기 2Q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가 이제 2배로 증가했대요. 2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수요 함수, 개별 수요 함수에서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는 거나 기존 수요 함수에서 새로운 수요 함수를 구하는 거나 다 똑같은 방식인데 네, 이번에는 기존 수요 함수에서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가 2배 되겠다는 거죠. 인구가 2배로 증가했을 때.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 함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 기존 수요 함수, 기존의 시장 수요 함수 수평적으로 합하면 또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럼 2번 더해주나?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기존 수요 함수를 그냥 2배 2로 곱해주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P는 200 빼기 2QD. 우리는 이렇게 되면 불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QD는 이런 식으로 고쳐보자, 일단. 네. 200 빼기 플러스 P니까. 플러스 P는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빼기 P로 바꾼다고 그랬죠? 네. 빼기 P. QD는 그러면 200 빼기 P 나누기 2가 됩니다. 이 앞에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까 는으로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럴 때 이거는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빼기를 기준으로 2번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200 나누기 2, 그 다음 빼기 P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다시 정리하면 100 빼기 2분의 P. 요렇게 P는 이라는 식이나, 요렇게 100 빼기 QD는 100 빼기 2분의 P나 같은 놈입니다. 같은 놈이니까. 여기가 이제 기존의 수요함수에서 2배가 됐다고 하니까 이 오른쪽에 100 빼기 2분의 P를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네. QD는 100 빼기 2분의 P니까 이거를 2배를 했대요. 오른쪽 거 2배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Q, D, 마켓,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100 곱하기 2 빼기 2분의 P 곱하기 2 곱하기 2가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곱하기 2면 이것도 따로따로 2번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네, 왼쪽 100 곱하기 2는 200입니다. 네, 2분의 P 곱하기 2는 둘이 약분이 되고 지워져서 P만 남게 되죠. 2분의 P 곱하기 2니까 예, 온전한 P 하나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 QD는 네, 200 빼기 P가 됩니다. 200 빼기 P. 200 빼기 P. 네, 여기 자세하게 또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차근차근히 옮겨 쓰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이렇게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처음에는 P는 0 집어넣으면 예, Q값은 100,
Q는 0 집어넣으면 P값은 200. 두 개 연결하면 수요 곡선 그냥 쉽게 그려지는 겁니다. 네. 자, 응용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응용 문제라는 건 별거 없어요. 몇 배 증가했느냐, 그것만 고쳤을 뿐입니다. 이제 P는 200 빼기 2QD니까, 네. 이거 다시 QD 어떻게 고친다고요? 네. 200 빼기 P 플러스 P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빼기 P가 되고, QD는, 예, 100 빼기 2분의 P. 이제 자세하게 안 적어도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 예, 습관이 되면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데, 여기에서 시장 수요자 수가 10명으로 증가했대요. 1인 시장에서 10명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10배가 됐다는 거죠. 왼쪽이 10배가 됐으니까 오른쪽에 곱하기 10배 해줘라 라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네. 100 빼기 2분의 P 가로에 곱하기 10.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100 곱하기 10 빼기 2분의 P 곱하기 10이 됩니다. 네. 왼쪽 거 계산하면 1000. 오른쪽 거 계산하면, 예, P 곱하기 10, 10P를 2로 나누는 거니까,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5P 됩니다. 2 나누기 5 하면 5가 나오니까 5P. 네. 그래서 답은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 10명으로 늘었을 때 시장 수요 함수는 1000 빼기 5P.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른쪽 거 응용 문제 해볼까요? 또 수요함수 이렇게 주어졌대요. 동일한 개별,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데, 이제 사회 구성원이 이제 수요자 수가 어떻게 됐대요? 4배로 증가했대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어떻게 구해지나요? 네. 또 해봐야 되겠죠? 100 빼기 4QD다. 네. 우리는 QD는으로 표현해보자. 어떻게? 4QD는 하고, P하고 서로 위치를 바꿔보자고 했죠? 네. 빼기 4QD니까 는의 왼쪽 편으로 가서 더하기 4Q가 됐고, 더하기 P는 는 오른쪽으로 가서 빼기가 됐어요. 그래서 QD는 100 빼기 P를 4로 나눠준 것이다. 이거는 100 나누기 4니까 250, 4분의 P가 되겠죠? 네. 자, 이제 이게 4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4배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4배를 하는 거예요. 4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1000 빼기 P가 나오겠네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네. 기존 수요 함수는, QD는, 기존 수요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4배가 되면서 바뀌는 것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마 2에서는 우리가 수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총 예상되는 총 매출의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었고, 또 개별 수요 함수 혹은 기존 수요 함수에서 수요자 수가 증가했을 때 새로운 시장 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반복해서 3-4번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럼 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